가만히다. 저 시장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무리를 해줬네요. 장중에 나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7%, S&P 종합도 거의 한 7% 정도 내리면서 서킷 브레이커 걸릴 뻔했는데 걸리진 않고 장 막판에 약간 하락폭을 만회해주면서 마무리. 그저께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내린다는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역시나 통계는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저께의 저점은 깨지 않았다는 게 현재 절망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 어제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오히려 증시는 좀 내렸죠. 뉴스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징조다.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저께 많이 올라서 어저께 내린 겁니다. 뉴스에 너무 지금 현혹되거나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뉴스는 결과를 보고 나서 쓰기 때문에 너무 뉴스의 그 기레기들에 놀아나지 마세요. 모든 건 차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어제 다시 5까지 보여주다가 다시 8로 올라와주는 모습. 최근의 저점, 최저점인 3을 뒤로 하고 어느덧 공포지수가 아주 미세하게 오르고 있다. 푸드앤코럽션 그저께는 1.02까지도 봤는데 이제는 0.99다. 푸드앤코럽션이 통상적으로 한 0.8 정도 그 이상으로 가면은 상당히 약세의 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0.99.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친놈인가요?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는 공포지수 매매법입니다. 이건 제가 한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에는 이 짤이 약간 좀 변형돼서 막 카톡방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2년 전에 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공포지수가 3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정말 이 공포지수 한 1까지 기다렸는데 1은 안 오더라고요. 이제는 더 시즌은 다시 한번 공포지수가 더 내려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왜냐? 조금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이라는 것은 공포지수가 내리면 내릴수록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매수를 한다는 매매법이고요. 공포지수가 0까지 갈 일은 없겠죠. 0까지 가면은 시드 올인. 그런데 공포지수가 0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공포지수는 1이 최저인데 이 매매법의 핵심은 끝까지 여분의 시드는 남겨두어라. 시드를 절대로 어느 구간에서 최악의 구간에서도 올인은 하지 말아라는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현재는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하기 적절한 구간. 저도 어제 약간의 좀 매수를 하였고요. 금일 일정은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CPI가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PPI 지수도 약간의 어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근데 어제도 보았듯이 CPI나 PPI 지수가 아무리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어차피 현재는 관세다. 그러나 그 이후에 11시에 나오는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거는 좀 중요해요. 사실상 현재 이렇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박살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고 시장이 또 한 번 급락할 시 그것은 또 한 번의 분할 매수의 기회다. 변동성 지수라고도 불리우고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우죠.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현재 기준에 공포 지수가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공포 지수가 한 40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죠. 공포 지수가 최소한 한 20대 정도는 돼야 한 이 정도 한 20대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적어지고 안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공포 지수가 이렇게 높으면은 당연히 하루에 현재처럼 4, 5%, 6, 7%, 10%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공포 지수가 낮아져야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변동폭도 작아지고 약간의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지난 엔캐리 청산 때도 공포 지수가 한 60 이상을 찍어주고 상당히 좀 높게 나와주고 공포 지수가 쭉 내려가면서 시장이 안정되면서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도 공포지수가 한 60을 찍어줬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포지수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막말로 한 70도 찍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 공포지수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변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점점 더 변동폭이 추세상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할 매수의 기회가 끝나가고 있다.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끝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후 한 3시경 약간의 주간장도 이제는 미친 변동성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약간의 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파란색 채널, 이 파란색 하단 라인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오려고 한다면 이 파란색 채널 안에서 좀 놀아줘야 됩니다. 파란색 채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급락의 구간으로 들어서면은 좀 쉽지 않다. 그런데 급락의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분할 매수한다.
그리고 파란색 채널, 하락에 완만한 파란색 채널에 들어오면은 이때 분할 매수한 거를 홀딩한다. 또는 수익권이니까 매도를 한다. 현재 이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평선이 하늘로 돌리기 전까지는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등이 와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때문에 현재 전략을 뭐냐?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한 계좌는 모으는 계좌, 한 계좌는 단타 치는 계좌. 그렇게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 왜냐? 모으는 계좌가 없다고 하면 단타 계좌에서 어제 매수한 게 오늘 수익권이 왔어.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방의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매도하는 게 어느 정도 맞고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매도를 하게 되면 물량이 없다. 물량이 없으면 급반등이 왔을 때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또 매수해서 또 쳐물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계좌는, 장투 계좌는 내릴 때마다 이 구간, 단기적인 바닥으로 삼는 이 구간에서 좀 물량을 내릴 때마다 최근 매수가보다 더 낮게 지수가 내려왔을 시 매수하는, 모으는 계좌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단타 계좌로는 그냥 내려오면 사서 오르면 판다. 이렇게 두 가지 매매법을 두 개의 뇌를 갖고 병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인 목표가는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 만약에 돌파하면은 역시나 내려오고 있는 파란색 200일선, 여기까지가 당분간 먹을 수 있는 최대 상승폭이다. 200일선을 맞고 만약에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은 이 떨어지는 힘의 세기는 굉장히 셀 것이다. 전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는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 또는 내려오고 있는 21선. QQQ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갭, 그리고 여기에 갭이 사람들이 없어요.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막 흔드는 겁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이 박스권의 구간. 이 월가의 세력이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흔들 수 있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좋아하시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월가의 세력과 함께 같이 단타를 치시면 되고, 나는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나 실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최근 매수가보다 더 훅 빠질 때, 더 낮게 내릴 때 물량을 모아가시고 먼 훗날을 보고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먼 훗날에 웃을 수 있는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더 시저처럼 둘 다 하시던가. 엔비디아 어제 상승폭을 죄다 장중에 반납을 했으나 다행히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하방에서 나오고 있다. 반도체도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내렸으나 그래도 밑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쏙슬입니다. 쏙슬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쏙슬을 조금 샀는데 당연히 이제 뭐 분할 매수로 샀고요. 쏙슬이 급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팔아야겠죠. 그런데 급반등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저점 갱신을 한다. 그러면은 전 또 살 겁니다. 당연히 분할 매수로요. 쏙슬을 장기 투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1, 2년 된 사람도 있고 뭐 2, 3년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모든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현재 죄다 마이너스가 됐다. 3년 또는 2년 또는 1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죠. 뭐죠? 그들처럼 긴 시간을 홀딩하지 않았음에도 그들과 동일선상에 설 수 있는 기회. 물론 더 내릴 수 있겠죠.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막 5자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분할 매수로 한다고 하면 승산이 있는 게임. 장기 투자자들과 동일선상에 아무 노력도 없이 설 수 있는 기회. 속수를 좋게 보고 있진 않으나 지금 저는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도 다행히 밑꼬리를 좀 달아줬다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의 추세는 뭐 명확하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평선이 조금 평평해지고 있는 상황. 주황색 이평선 평평해지고 있다. 숏의 부조지표. 어제 숏이 좀 크게 올랐지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숏이 한 100% 올라야 본전이 되는 거죠. 숏은 무조건 단타로만 하세요. 잘못 물려서 아다리가 잘못 맞으면 영영 회복을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숏에 물타기를 하기에는 좀 많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숏은 단타로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그렇죠. 개미가 좀 숏에 타줘야 되는데 좀 롱에 많이 타줬기 때문에 어제 또 큰 폭으로 내린 것이 아닌가.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나오는 키움전사의 이 캡처 화면을 참고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행 보시는 25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딱히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이평선이 좀 평평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MSTR도 이평선이 좀 평평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좀 평평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좀 하늘로 좀 틀면은 좀 단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추세는 하방의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평선을 돌리면은 가능성은 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제 또 큰 폭으로 내리면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으나 현재 실시간으로는 조금 약간의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이평선을 평평하게 해주고 와리가리 패턴만 나와줘도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다. 아직 비트코인은 중기 주봉의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현재 모든 자산군 중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여전히 어제도 내렸지만 여전히 주봉의 상승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전 세계 유일 자산이죠. 뭐 금은 좀 번외로 치고 비트코인은 추세가 아직 꺾인 건 아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오늘도 좀 국장에서 한 종목을 좀 공략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수익권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도 하고 뭐 미장도 하고 코인도 하는데 국장에서는 22년에 대하락장 때도 저는 수익이었어요. 왜냐? 국장은 완벽하게 단타만 하기 때문이죠. 단타라고 해서 뭐 팔았다가 3초 뒤에 파는 그런 스캘핑은 안 하고요. 그런 스캘핑을 할 실력까지는 안 되니까. 그래도 한 2, 3일 또는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보는 단타. 일주일 정도 보는 것도 단타예요, 여러분. 스윙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2, 3개월 보는 것을 스윙이라고 하고요. 장투면은 뭐 1년, 뭐 6개월 이런 걸 장투라고 하고요. 국장의 단타는 불패다. 국장의 단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장의 중장기 스윙 또는 장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현재는 국장이 약간의 좀 메인이 돼버리는 모습이고요. 금액이 메인이라는 게 아니라 매매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런 거지 같은 매크로 상황에서도 더 시즌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국장의 종목들은 영상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단타만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어쨌든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 나스닥 선물이 약간 좀 오르기는 하는데 솔직히 뭐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장중에 또 오늘도 3, 4% 많게는 뭐 6, 7%까지의 변동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 방법은 진짜 최대한 분봉을 보면서 단타를 치든가 아니면 자신의 최근 매수가보다 크게 빠질 때 분할 매수, 초분할 매수, 10분할, 뭐 100분할까지도 계획을 갖고 초분할 매수로 먼 미래를 보고 물량을 모아가는 매매만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모두 살아남으시고요. 먼 훗날 몇 개월 뒤에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게 힘내보시자고요. 운명이란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한테 우연이라는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